네, 반갑습니다. 입시 플랫폼 렉처플린스의 대표 그리고 더에이지학원 전속 컨설턴트 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입시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학생들이 활용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은 요즘 수능을 이용한 정시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능으로 뽑는 정시 전형과 수시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상위권 대학은 유사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전형을 활용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역시 수시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활동이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중요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엇보다도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생활을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1학년에 입학한 이후에 학생들은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고 진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학생들은 1학년 때 진로가 뚜렷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자신의 진로를 꾸준히 이어서 연계해 갈 수 있다면은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연속성이 비록 깊이 있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니까요. 학생들은 꼭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전형은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당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생활기록부의 기록 내용을 보면은 가장 먼저 1학년 자율,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학년 때 동아리는 보통 3월 말 정도, 늦으면 4월 초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진로 활동의 시작은 보통 3월 달에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것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3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2학년 때 진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동아리가 바뀌거나 진로가 바뀌면 당연히 불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를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동아리나 그리고 또는 대학교 입시와 무관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점을 좀 깊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꿀팁이라 이 꿀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1학년 때 어떤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느냐? 바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진행되는 자신의 진로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학생이 공학계열을 지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과연 만들고 싶은 최종 제품의 형태는 무엇일까?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만약에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를 미리 결정하면 이것이 가장 좋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 학생들이 수시전형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지만 그 순서를 보면은 먼저 학교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내신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내신, 그 다음에 생기부 기록, 그 다음이 이제 면접 이런 순서로 사고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입시는 모든 수시 전형의 맨 마지막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준비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수능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수시 종합전형을 왜 준비하죠?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면접 때 내가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내용을 면접관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 점을 고민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활기록부에 했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만약에 면접관이 왜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과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또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또는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쓴다면 나는 어떤 제목으로 논문을 쓰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2학년, 3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신 등급이 떨어지거나 또는 내신이 올라서 기뻐하거나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수시 종합 전형은 내신만 보는 전형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대부분의 대학들의 종합 전형 내신 커트라인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내신에서 볼 수 없는 학생들의 잠재 능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 역량, 그리고 미래 비전 등은 생활기록부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대 입시를 보면은 자, 일반 전형에서 1차 합격한 학생들이 2등급이 넘어간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신이 낮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종합 전형을 열심히 준비해가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